시작, 변비의 고통. 매일 아침 화장실 문 앞에서 멈추시나요? 힘을 주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어지럽기만 하고 결국 빈손으로 나오시는 그 허탈함.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치매 위험이 73%나 높아집니다. 장과 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 변비는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야채, 물 다 소용없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앞으로도 매일 화장실에서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 내과에서 1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이호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방법, 약보다 간단하고 부작용도 없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집에 이미 있는 재료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한 숟갈. 이게 어떻게 15년 넘은 변비를 3일 만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의 김동욱 할아버지셨습니다. 딸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오셨는데 걸음걸이가 힘겨워 보였고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눈빛도 흐릿했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아 오셨는지 느껴졌습니다. 이호선 선생님, 아버지가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고, 할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의 고통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진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 그분은 60대 초반부터 변비 증상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도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날들이 반복됐다고 하셨습니다. 심한 날은 열흘이 넘도록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요. 배는 늘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고 밥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오히려 배가 더 답답해지니까 식사량을 스스로 줄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운이 없고 자꾸 눕게 되고 점점 외출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변비 때문에 삶이 망가졌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변비와 치매의 관계 변비는 정말로 한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분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해 보신 것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해결책을 찾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 드셨습니다. 처음 몇 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어지고 용량을 늘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약에 의존하면 할수록 몸이 더 둔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관장도 해봤습니다. 그날만큼은 해결이 됐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활이 몇 년째 이어졌습니다. 주변 분들의 조언도 열심히 따라 해보셨습니다. 야채를 더 많이 드셔야 한다는 말에 맵기 야채를 챙겨 드셨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에 하루에 큰 생수병 하나를 꼬박꼬박 다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가 더 빵빵해지고 불편함이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지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60세 이후의 변비는 원인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힘을 주면 어지럽거나 얼굴이 달아오른다. 배가 늘 더부룩하고 무겁게 느껴진다. 밥을 먹으면 오히려 배가 더 불편해진다. 변비약을 먹어도 이전만큼 효과가 없어졌다. 일주일에 2번 이하로 화장실을 가게 됐다. 나올 때도 매우 딱딱하거나 조금씩만 나온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외출이 두렵거나 불안해진다.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장은 이미 심각하게 말라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변비약을 점점 더 많이 먹어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면 이것은 장이 자극에 무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 자체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계속 강한 자극을 주는 변비약을 쓰면 장은 점점 더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장 속에 쌓인 노폐물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들이 뇌에 도달하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무겁거나 집중이 안 되는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변비를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도 진료를 받으시면서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 요리를 하다가 가스를 꺼 놓는 걸 잊거나 방금 들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장과 뇌는 하나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왜 60세가 넘으면 변비가 생기고 젊을 때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 안에서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장 내벽이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장 내벽에서 충분한 점액이 분비되어 표면이 항상 촉촉하고 매끄럽습니다. 음식물이나 변이 이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점액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장 내벽이 마르고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포장이 된 도로에서 갑자기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이 이 거친 표면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줄수록 변이 더 단단하게 눌려서 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장 근육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장은 근육기관입니다. 연동 운동이라고 해서 장 근육이 파도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도 약해집니다. 팔다리 근육이 줄어들 듯 장 근육도 줄어듭니다. 밀어내는 힘 자체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내용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 사이 수분이 더 빠져나가서 변이 더욱 딱딱해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 중 유익균들이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유익균은 잔군동을 촉진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장 내벽을 보호하며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고 다양한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이 유익균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장 환경 전체가 나빠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야채를 더 먹거나 물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야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미 건조해진 장 환경에서 식이섬유가 수분을 빨아들이면 변이 더 딱딱하게 굳을 수 있습니다. 그 딱딱해진 덩어리가 거친 장 내벽에 달라붙으면 더욱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신 물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대장까지 내려오는 물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소장의 수분 흡수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대장에 도달하는 수분은 더욱 줄어듭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밀어내려 하지 말고 미끄러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장 내벽에 윤활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딱딱하게 붙어 있는 변이 쭉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들기름이 등장합니다. 들기름을 아침 공복에 드시면 가장 먼저 간과 쓸개가 반응합니다. 기름이 십이지장에 도달하는 순간 쓸개에서 담즙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담즙 안에는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담즙산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장 내벽을 자극해서 수분이 분비되도록 만듭니다. 말랐던 장이 다시 촉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들기름 자체가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장 내벽에 얇고 균일한 기름막을 형성합니다.
이 기름막이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장 내벽에 붙어 있던 변이 이 기름막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할까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들기름이 빠르게 소장을 통과해 대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물과 섞여서 이동 시간이 길어지고 대장에 도달하는 기름의 양도 줄어듭니다.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아침 공복 시간대는 장의 연동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도 장을 청소합니다. 대략 1시간마다 한 번씩 강하게 꿈틀거리며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이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할 때 절정에 달합니다. 바로 이 타이밍의 들기름으로 장 내벽을 미끄럽게 해주면 장의 변비의 진짜 원인,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60%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장 내벽 세포를 보호하며 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는 매일 오메가3을 섭취한 변비 환자군에서 배변 횟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변의 굳기도 부드러워졌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들기름이 다른 기름보다 특히 좋은 이유는 점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보다 묽고 가벼워서 장내벽 전체에 얇고 고르게 퍼집니다. 국소적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대장 전체를 코팅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들기름이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 변비약에 계속 의존하는 것입니다. 변비약 중에서 장을 자극해서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 복용하면 장이 이 자극 없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약을 먹어도 효과가 줄어들고 용량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변비약은 응급 처방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 변비 때문에 식사를 줄이는 것입니다. 배가 더 불편해질까봐 밥을 조금씩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식사량이 줄면 장으로 들어오는 내용물이 줄어들고 장의 연동 운동이 더 약해집니다. 장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적절한 양의 식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 화장실에서 오래 힘주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장시간 힘을 주면 항문 주변 혈관에 압력이 가해져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자세가 오래 반복되면 장이 오히려 둔감해집니다. 5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일단 일어나서 움직이시는 것이 낫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습관, 신호가 와도 참는 것입니다. 외출 중이거나 귀찮아서 장에서 보내는 신호를 자꾸 무시하면 장은 점점 신호를 보내는 것을 포기합니다. 변이를 느끼면 가능한 한 즉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습관, 들기름을 과도하게 먹는 것입니다. 더 많이 먹으면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작은 숟가락 하나, 약 5ml가 정확한 양입니다. 이 이상 드시면 설사가 생길 수 있고 칼로리 부담도 높아집니다. 정확한 양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담석이 있거나 쓸개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기름이 들어오면 쓸개에서 담즙이 대량으로 분비되는데 이때 담석이 담도를 막으면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췌장염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름이 췌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거나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즉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은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한근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효과가 과도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꼭 담당 의사에게 먼저 말씀드리세요.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최소 2주 전부터는 들기름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는 지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술 시 출혈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는 분들, 특히 들깨나 관련 식물에 과민 반응이 있으셨던 분들은 처음 드실 때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피부 반응이나 소화기 반응을 확인하시고 드세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분들은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의 양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에는 무엇이든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변비 외에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갑자기 체중이 줄고 있는 경우,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심한 복통이 지속되는 경우,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진 경우,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단순 변비가 아닌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 아침에 눈을 뜨시면 바로 냉장고에서 들기름을 꺼내세요. 작은 숟가락, 흔히 티스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를 가득 채웁니다. 약 5ml 정도입니다. 이 양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그대로 입에 넣고 천천히 삼키세요. 물에 타거나 다른 음식과 섞어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기름이 물과 섞이면 소화 과정에서 분산되어 장 내벽에 고르게 코팅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데 생각보다 먹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삼키시고 나서 바로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셔서 입안을 헹궈 주셔도 됩니다. 들기름을 드신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다른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그 시간 동안 들기름이 위장을 지나 소장 대장으로 이동하면서 장내벽을 들기름 효과 원리 코팅합니다. 이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위장을 비워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30분 이후에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음식이나 과일, 요구르트 등을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들기름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 5가지. 첫 번째, 아침마다 10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식사 후에 바로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시면 소화와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바깥을 가볍게 산책하시면 장 운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집니다.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자리에 서서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을 20회 정도 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허리와 복부 근육이 움직이면서 장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 하루 수분 섭취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들기름 드시기 1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들기름 드시고 30분 후에 또 한 컵. 이렇게 하루에 큰 생수병 하나 분량의 수분을 여러 번에 나눠 드세요. 특히 따뜻한 물이 찬물보다 장을 깨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취침 전 배 마사지를 습관화하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크게 원을 그리며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볍게 쓸어내리듯이 5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두세 번, 특히 자기 전에 하시면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 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마사지는 장의 연동 운동을 직접 자극하고 복부 근육을 이완시켜 장 운동이 더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세요. 우리 몸은 루틴에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 준비를 시작합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대장이 반응해서 내용물을 밀어내는 반사 반응이 생깁니다. 이를 위결장 반사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으시면 장이 하루의 리듬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드신 후 30분 안에 화장실에 가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발효 음식을 매일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플레인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 음식에는 장에 유익한 균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들기름으로 장내벽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발효 음식으로 좋은 균을 보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특히 아침에 설탕이 적게 든 플레인 요구르트 한 개를 드시면 좋습니다. 과일을 조금 곁들이시면 식이섬유와 유익균을 동시에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기름 올바르게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 마트에 가시면 들기름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100% 순수 들기름인지 여부입니다. 다른 기름과 혼합된 제품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라벨에 들가의 100% 또는 순수 들기름이라고 명확히 표시된 것을 고르세요. 두 번째로 압착 방식을 확인하세요. 저온 압착 또는 냉압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고온에서 기름을 짜내면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열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이 적은 것으로 사세요. 200ml에서 300ml 정도의 소용량을 구입하셔서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큰 용량을 사서 오래 두시면 산화된 기름을 드시게 됩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뚜껑을 여신 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빛과 열이 산화를 촉진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들기름은 투명한 황금빛 색깔의 고소하고 은은한 향이 납니다. 색이 지나치게 진하거나 탁하고 비린내나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화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련 없이 버리고 새 것을 구입하세요. 산화된 기름은 오히려 장에 해롭습니다. 들기름 대신 다른 기름을 쓰고 싶으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씨유는 오메가3 함량이 들기름과 비슷하고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맛이 쓴 편이어서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좋은 선택이지만 들기름보다 점도가 높아서 장 내벽 코팅 효과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은 변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비 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우리 체질에 잘 맞는 것은 역시 들기름입니다. 다시 그 김동욱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힘겹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장 내벽이 심하게 건조해져 있었고 장의 연동 운동도 거의 멈춘 수준이었습니다. 대장 전체가 굳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장 상태가 비포장도로 같아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흡수되거나 증발해 버립니다. 먼저 기름으로 도로를 매끄럽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들기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겠냐고 10년이 넘게 별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기름 한 숟갈로 되겠냐고. 그 의심이 당연했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호선 선생님, 첫날에 됐어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첫날이라고요. 아침에 들기름 먹고 오후에 신호가 왔는데 힘도 안 줬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 시원한 느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눈물이 단순히 변비가 해결된 기쁨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년간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보낸 고통의 시간들, 포기하고 나왔던 그 허탈함,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좌절감,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은 변비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입맛이 돌아왔고 기운도 났습니다. 전에는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동네를 산책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 세월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의 변비는 자극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장 내벽이 건조해지고 장 근육이 약해지고 유익균이 줄어들어서 생깁니다. 문제는 윤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밀어내려 하지 않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 작은 숟가락 하나를 드시면 쓸개에서 담즙이 분비되면서 장에 수분이 생기고 동시에 들기름이 장 내벽에 얇은 기름막을 형성해서 변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려오게 됩니다. 정확한 양은 작은 숟가락 하나 약 5ml입니다. 더 먹는다고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3일에서 7일 안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변비가 오래된 분들은 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시고 뚜껑을 여신 후 한 달 안에 드세요. 신선한 들기름은 색이 맑고 고소한 향이 납니다.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아침 식후 10분 걷기, 하루 충분한 수분 섭취, 취침 전배 마사지, 규칙적인 식사 시간, 발효 음식 섭취를 함께 실천하세요. 담석, 췌장염, 한근고제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곧 불편함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 그건 몸이 포기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올바르게 반응해 주시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비는 수치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두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건강하고 면역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고 뇌가 건강해야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매일 아침 작은 숟가락 하나의 들기름.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몇 달 후, 몇 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그 작은 시작을 오늘 내일 아침부터 해보시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지금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날이 곧 오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